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마라톤 대회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동아마라톤이 막을 내렸다. 이제 상반기 가장 큰 대회라면 올해부터 새롭게 단장한 2024 대구 마라톤, 후 대구 국제 마라톤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오늘은 2024 대구 마라톤을 앞두고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정보들을 공유해 보려고 한다. 대구 마라톤, 후 대구 국제 마라톤을 이야기할 때 꼭 언급해야 하는 것이 대구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대회에 대한 자부심이 아닐까 싶다. 대구 마라톤은 우리나라 유일의 골드라벨 대회이다. 많은 사람들이 3대 신문사 마라톤 중 플래티넘 등급의 서울 마라톤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가 골드라벨 등급을 가지고 있다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두 개의 대회는 세계 육상연맹에서 제공하는 라벨 인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구 마라톤은 지방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 중 춘천 마라톤과 함께 가장 큰 대회이며 골드라벨 대회답게 3만 명이 넘는 참가자를 받아 굉장히 큰 규모로 치러지는 대회이다. 명칭 또한 올해부터는 대구 국제 마라톤이 아닌 대구 마라톤으로 변경되었다. 사실 규모가 작은 대회일수록 몸집을 불려 보이기 위해 이름에 국제를 넣는 경우가 많다. 서울 마라톤은 이미 국제라는 명칭을 버렸고, 해외 유수 마라톤 대회들도 국제라는 단어들을 제외한 도시 이름만으로 대회를 명명하고 있다. 대구 마라톤 역시 대구 국제 마라톤에서 대구라는 도시의 자존심 그리고 대회의 격을 높이고자 국제라는 단어를 빼버렸다. 과거 대구는 육상 스타디움을 새로 짓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면서 육상 경기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그것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육상의 연장선상에 있던 대구 마라톤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 대구 국제 마라톤의 경우 해외 유수 엘리트 선수들을 초빙하여 진행하는 국제대회 수준의 마라톤이었지만, 주로는 똑같은 곳을 뺑뺑이 도는 주회 주로를 운영하였고, 마스터스 부분은 풀코스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등 미진한 모습을 보였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골드라벨 명성에 어울리는 공인 코스를 새롭게 만들어 대구 시가지를 뛰는 마라톤으로 변모하였고, 마스터즈 부분 또한 풀코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대구시에서 대구 마라톤을 운영하면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상금 부분이 아닐까 싶다. 현재 전 세계에서 엘리트 부분 상금이 가장 높은 경기로 알려진 버스턴 마라톤 대회보다 대구 마라톤은 더 높은 상금을 내걸고 진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마스터스 부분의 상금 또한 높게 책정된 편이다. 2024 대구 마라톤 기념품은 빨간색 티셔츠와 도메스틱 브랜드 골 스튜디오의 쿠션 슬리퍼 정도가 제공된다. 열악한 국내 러닝 시장 수요 때문인지 춘천 마라톤의 프로스펙스를 끝으로 메이저 브랜드의 협찬이 붙지는 않은 것 같았다. 티셔츠의 디자인은 모르겠지만 색상의 선택, 그리고 정말 4만원의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도메스틱 브랜드의 쿠션 슬리퍼는 냉정히 말해 조금 아쉽다. 물론 풀코스 제공 기념품이 처음이라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 나중에 명성이 드높아져 조금 더 유명한 메이저 스포츠 브랜드가 붙기를 기원해본다. 가능성을 보면 이제 아식스나 언더아머 정도가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2024 대구 마라톤부터 새롭게 적용된 코스맵이다. 육상연맹에서 인증받은 코스로서 이 풀코스를 완주할 경우 다른 대회 참가 때 기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세계 유수 대회 중 하나이자 6대 마라톤의 대장격이라고 알려진 보스턴 마라톤 참가 시에도 이 대구 마라톤 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대회는 대구를 포함한 서울 동아 마라톤, 춘천 마라톤, JTBC 마라톤, 송도 국제 마라톤, 해만금 국제 마라톤, 경주 동아 마라톤 기록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2024 대구 마라톤의 코스를 보면 상당히 신경 써서 코스를 짠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지하철 노선도와 상당히 겹친다는 것이다. 이는 중간에 레이스를 포기하더라도 지하철을 이용하여 회귀할 수 있게 하는 주최 측의 배려라고도 할 수 있겠다. 다음은 보급이다. 흡수와 스폰지존 배치는 일반적인 풀코스 스탠다드에 맞게 운영된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비교적 빠른 시점인 15km의 간식 보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실수로 에너지를 챙기지 않거나 부족하게 챙긴 주자들도 일찍이 간식을 챙긴다면 근육 내 글리코겐 고갈 없이 완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 코스 분석에 가장 중요하고 또 관심이 많은 것이 이 고조도상의 경사 문제가 아닐까 싶다. 보통 이런 대형급 대회에서 풀코스 마라톤 기록을 목표로 하는 주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아쉽게도 기록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2024 대구 마라톤의 코스는 그다지 좋은 코스라고 할 수는 없겠다. 제공 고조도를 통해 계산한 대구 마라톤의 총 상승은 대략 200m 초반 정도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구 마라톤의 첫 풀코스는 다른 유명한 마라톤 대회 코스 대비 상대적으로 힘든 것일까? 다른 메이저 대회들의 총 누적 상승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서울 마라톤.
서울 마라톤의 총 상승은 약 130m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르막이 없는 코스로 알려진 코스이다. 출발점과 도착점이 다른 코스라서 총 상승은 130, 총 하강은 160인 30m의 누적 내리막 코스이다. 평지 중에 평지들로만 이루어진 도쿄나 오사카 마라톤보다 코스가 더 좋기로 소문난 기록 맛집이다. JTBC 마라톤 총 상승 약 190에서 200m대. 서울 시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이지만 의외로 지속적인 코스의 고저가 존재하는 대회이다. 춘천 마라톤 총 상승 약 200m 초반대. 춘천이라는 지대 높은 도시를 뛰기에 총 상승이 꽤나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의외로 출발점 해발이 높아서 그런 것이지 총 상승으로 따지면 JTBC 마라톤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도 메이저 대회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고저를 가진 대회이다. 이번 2024 대구 마라톤의 총 상승은 JTBC 마라톤과 춘천 마라톤 수준 정도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경사에 대한 난이도가 JTBC 마라톤 수준이 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일단 고저도의 난이도를 판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사의 분포라고 할 수 있다. JTBC 마라톤의 경우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경사가 대략 두세 군데로 아무리 높아봐야 해발 50m를 넘지 않는다. 그에 반해 높은 총상승은 꾸준하게 나오는 작은 업다운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하지만 대구 마라톤의 경우 마라톤 대회에서 극한의 하체 피로가 몰려오는 37km 이후부터 상승고도 약 80m, 이리로는 5km가 넘는 거대한 경사가 찾아온다. 이렇게 오르막이 한 번에 몰려서 찾아오게 되면 에너지 손실과 근육의 피로가 크게 발생한다. 100개의 계단을 5개씩 계속 오르내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한참을 계단을 내려가다 한 번에 100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의 차이라고는 할까? 또한 내리막이라고 해서 기록을 보상받고자 긴 스트라이트 주법을 사용해 속도를 높일 경우 초반에 발목이나 하체에 쌓인 데미지가 강해진다. 때문에 마라톤이라는 경기에서 내리막은 그 이점을 제대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기록을 생각하고 있는 주자라면 이 점을 참고하여 마지막에 에너지를 어떻게 분산하였을지, 또 오르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쥐와 같은 돌발 변수를 어떻게 컨트롤할지 계산하고 달리기에 임해야 할 듯 싶다. 결론적으로 2024 대구 마라톤의 코스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대구 마라톤의 기온도 변수로 작용하게 될 확률이 크다. 대구 4월 초는 단 며칠 차이로 기온이 확 바뀌기 때문이다. 더위가 조금 늦게 찾아온다면 조금은 안정적인 기온 환경에서 뛸 수 있지만 빨리 찾아올 경우 주간 온도가 약 20도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레이스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작년의 경우 4월 1일에는 최고 기온이 무려 24도까지 치솟았다. 그에 반해 4월 5일은 최저 기온이 14도, 8일은 최저 기온이 2도였다. 참고로 초반에 심박을 빨리 올릴 수 있는 5도 이하에서 레이스를 시작하여 11도 정도에서 레이스를 마무리 짓는 것이 최상의 기온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3월, 11월에 몰려있는 3대 신문사 마라톤이 이런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록 경기이다. 대구 마라톤도 조금 더 기록 욕심이 있는 마라토너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대구라는 도시의 기후를 생각하여 마라톤 일자를 조금 과감하게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오늘은 새롭게 리뉴얼되어 치러지는 2024 대구 마라톤의 정보와 개인적인 소견을 담아 분석하는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다. 대회를 앞두고 있는 모든 분들이라면 이 점을 잘 참고하여 마라톤에 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유튜브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자, 오늘은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남은 메이저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드라벨의 대구 마라톤 분석기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서 유튜브 오디오 컨텐츠를 통해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솔직히 기록적인 측면에서는 동아 마라톤이 워낙 기록 내기가 좋다 보니까 아마 대구 마라톤은 크게 기록에 신경을 안 쓰시고 좀 펀런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달리는 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동아 마라톤을 실패하셨거나 뭐 이런 분들 중에서 기록 욕심이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주저하지 마시고 마지막 좀 오르막 좀 각오를 하시고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좋은 기록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